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 쓰이는 기초 개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잘 들으시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잘 필기하셔가지고 앞으로 두고두고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강 시리즈는 지금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또 고1까지 뭐 포함될 수도 있겠는데요. 고2를 기준으로 수능에서 또 앞으로 고2 내용 수능까지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사용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개념들을 담아놓은 강좌입니다. 모든 개념을 다 넣지는 않고요. 너무 기초적인 것은 좀 뺐고요. 여러분이 이제 고2 내용 문제를 풀다가 이걸 몰라서 틀릴 수 있다 싶은 것들만 모았습니다. 그리고 도형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좀 방대해가지고 도형은 따로 빼서 도형 특강을 하기로 하고요. 기본적인 우리 직선이나 원 정도 우리가 배웠던 도형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 사각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원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따로 도형 특강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뭐 줄여서 개쓰기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고 너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놓고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용이 방대하니까 선생님이 최대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 없고 여러분이 멈춰놓고 적고 이런 식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이걸 나중에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2024년 1월 중순에 보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테스트를 볼 계획입니다. 테스트를 볼 때는 이제 여러분한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된 테스트지가 나갈 텐데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에게는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된 테스트지가 나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가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가려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 빈칸을 쓰는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책 잘 준비하셨죠? 네, 갑니다. 먼저 중등 곱셈 공식. 전체적인 흐름은 곱셈 공식 파트가 있고요. 인수분해 파트가 있고요. 지금 빨간색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방정식 파트, 다음 함수 파트, 그리고 부등식, 마지막으로 도형. 그래서 총 문제는 28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부러 문제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에 답을 하면서 복습이 되도록요. 자,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자, 곱셈 공식 중학교 때 배운 거 4개를 쓰세요 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암기된 공식을 쓰셔야 합니다. 뭐 번호까지는 여러분이 굳이 완벽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죠. 가장 중요한 공식은 아무래도 합차 공식이 되겠습니다. 합차 공식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계속 많이 쓰입니다. 합차 공식 잘 암기하시고 또 완전 제곱식이라 하죠. 얘도 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 중학교 때 배운 곱셈 공식의 변형, 선생님은 이제 삼국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삼각함수가 아니라 곱셈 공식의 변형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위에서 했던 내용이랑 연결이 될 거고요. 이해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이걸 선생님 삼국지라 표현한 이유는 이 세 녀석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세 녀석의 관계가 2AB 관계이기 때문에 자, 양 끝에 있는 녀석들은 4AB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녀석하고 AB 중에 2개를 알려주면 나머지를 모두 찾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예시를 들었으면 좋겠지만 좀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또 이제 이게 역수관계 있을 때 아주 큰 특징을 갖죠. 역수관계 있다란 말은 예를 들어 x랑 x분의 1은 역수관계죠. 얘가 이제 a랑 a-1 역수관계죠. 이런 식으로 역수관계 있게 되면 곱했을 때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활용하면요, 만약에 x 플러스 x 플러스 x분의 1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이 친구를 a, 이 친구로 b로 보면 a와 b의 곱이 1이죠. 즉 여기 있는 값이 1이 되니까 항상 그냥 이게 2차이, 2차이, 4차이 이렇게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질을 여러분이 빠르게 활용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공식을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착착착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얘를 보는 순간 얘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의 관계가 삼국지인데 둘 관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이거의 제곱은 9고 그러니까 얘는 2 빼고 7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얘는 2 빼서 5다. 바로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지수 단원에서는 뭐 이렇게도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암기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제 3차 다음 여기서 3차 시각하고도 막 연계돼서 나오니까요. 공부를 하시고 선생님이 이 특강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최대한 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용되는 상황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지고 또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응용되는 상황들은 여러분이 이제 문제 푸시면서 익히시도록 하고 그 응용되는 상황에 대한 해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게 나왔을 때 못 알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건 해설지를 봤을 때 이제 해설지에 있는 내용이 와닿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해설지에 있는 중학교 내용, 고등학교 내용을 못 알아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자, 곱셈 공식 4가지를 쓰세요. 고등학교 거죠. 고등학교 거 우리 고1 때는 여기다가 내신에서만 자주 나오는 4개까지 추가로 외웠는데 이제는 이 4개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암기하시고요. 중요한 건 뭐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암기하시고요. 이거는 필시 암기를 하셔야죠.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그냥 아주 많이 나오니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세 번째 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 쓰세요. 자, 변형에 대해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이제 두 번째 공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든 거죠. 암기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 친구가 이렇게 묶이죠. 여기도 이렇게 묶입니다. 이거 부호까지 다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백이라는 거 은근히 많이 헷갈리는데 여기 백입니다. 다 암기하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얘도 삼국지처럼 쓸 수 있냐? 없습니다. 얘는 위 아래가 정확하게 분리돼서 따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있다 한들 얘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얘랑 얘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랑 관계가 있습니까? 얘는 얘랑만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구별하셔서 외우셔야 돼요. 여기 2번 문제랑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서로가 막 다 연결이 되죠. 여기는 절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물으면 얘와 얘를 물으면 얘랑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응용을 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해봤습니다. 자, 얘를 아는 순간 우리는 얘를 빠르게 알 수 있죠. 얼마인가요? 14입니다가 바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나요? 자, 얘를 제곱하면 16이죠? 16.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2차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여기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2차이. 그래서 여기 바로 얘는 14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일단 여기까지 두고 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색깔 바꿀게요. 자, 여기서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여기 고등 공식을 변형해서 쓰는 거죠. 얘는 좀 천천히 해보면 세제곱이고요. 이 친구는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플러스 3ab인데 이게 1이라고요. 3ab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 녀석은 4를 집어넣으면 64가 되고요. 내가 궁금한 거고요. 여기 3,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만큼을 빼주게 되면 5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50이에요. 됐죠?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이 식은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x 제곱 자, 이렇게 쓸게요. 얘를 이렇게 쓰고 플러스 x 곱하기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전개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한 건가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처음에 이거 두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고요. 이 친구는 4라고 했고, 여기 두 개는 우리가 여기서 구해놨죠. 그래서 이 가운데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이제 응용에서 나오는 상황들에 적용하셔서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만 좀 자세하게 했던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한참 지수 단원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인수분해로 넘어오겠습니다. 인수분해는 자, 일단 상수항이 0이 아니고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고 인수분해를 하세요. 여러분이 만드셔야겠죠.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선생님 여기 있는 예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상수항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하나 만들고 얘를 인수분해를 하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할 테니까 선생님은 그냥 한 번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6 그래서 플러스 4 이게 얘랑 일치하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해보시면 돼요.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자, 이번엔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입니다. 그럼 앞에서 배웠던 3차식에 대한 공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a로 보셔야 되고 a 세제곱 얘는 64가 4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b는 4y로 보시면 이제 b의 제곱이다. b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a제곱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잘 알고 계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 a 자리에 x 집어넣고 b 자리에 4y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는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3x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습니다. 7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책에다가 뭘 적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여러분이 그냥 잘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적으시면 돼요. 그냥 싹 다 적으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인수분해를 하세요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예시를 적어놓고 공식들을 적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실제 이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많이 시키기 때문이죠.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도 많이 시킵니다. 근데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조립제법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계수만 따는 거죠. 계수만. 근데 중간에 만약에 이게 없었어. 이게 없으면 그냥 바로 6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0을 써줘야 합니다. 이 자리에 0을 넣어줘야 돼요.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녀석은 얘한테 뭘 넣어야 0이 될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십니다. 자, 보통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 정도 넣어보시고요. 대부분 여기서 끝나죠. 이제는. 자,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1을 넣으면 안 사라지죠. 마이너스 1을 넣어봅니다. 마이너스 1을. 이러면 어떻게 되죠? 사라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처음 거는 천천히 내리고 얘랑은 곱해주고 곱한 걸 여기 올려줍니다. 그 다음 다시 얘는 더해서 더하고요. 이렇게 되죠. 자, 천천히 여러분이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곱해주죠. 5.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더해줍니다. 6. 다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곱해주죠. 더해주면 0. 이렇게 0이 나와야 성공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얘는 어떻게 해석해요? 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니까. 그 다음 얘는 2차식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아주 모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 얘가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는 3차식,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쓰니까요. 꼭 알아주셔야겠습니다. 자, 방정식으로 넘어갑니다. 이 속도로 하면 꽤 빨리 할 수 있겠죠. 뒤에 가서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처음에 좀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차근히 잘 적어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을 세 가지 풀이로 풀어보세요. 세 가지 근해공식, 완전제곱식, 짝수공식. 자, 여러분이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안 한 학생은 하시면 좋은데 이제 와서 이걸 다 할 시간이 없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빠르게 푸는 방법을 여러분이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하시고요. 일단 완벽하게 암기를 하시고 적용을 해보면 이 a분의 a는 여기 1이죠. b가 4고 c가 1입니다.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되죠. 자, 얘는 마이너스 4 뿔마 2 루트 3이 되고요. 약분해 주시면 이렇게 답이 잘 나오겠습니다. 근해 공식으로 풀어봤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 자, 완전 제곱식으로 할 때 항상 이걸 절반으로 나눠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전개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고 4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는 없는 데서 갖다 쓴 거니까 빼기 4를 해줘야 합니다. 빼기 4. 뭘 빼기 해주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제곱을 빼주는 거예요. 자, x제곱 플러스 만약에 6x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3 제곱해놓고 빼기 9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3x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2분의 3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면 재생 속도를 좀 낮춰서 들으시고, 너무 느려요. 재생 속도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딱 한 번 듣고 이해되면 바로 필기하시면 돼요. 자, 이제 1 남았으니까 플러스 1 해줘야겠죠. 는요. 자, 정리해줍니다. 넘겨주면 3. 자, 아까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나와야겠죠? 답이. 자, 제곱을 날려주면 x 플러스 2는 뿔마 루트 3이고, 자, x에서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왔죠? 마지막 짝수 공식입니다. 짝수 공식은 뭐가 짝수일 때 쓰는 거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중에 이 b가 짝수면 쓰는 겁니다. b가 짝수일 때, b가 짝수면 짝수를 2로 나눠도 되겠죠? 얘를 활용한 공식입니다. 다르게 표현도 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직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을 잘 기억하시면, 자, b 자리에 2분의 b 넣는 겁니다. 2분의 b 이렇게. 그리고 4가 사라졌죠. 그리고 2가 사라졌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잘 외우세요. 자, 다음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멀 수 있으니까 얘를 데리고 올게요. 자, 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해보겠습니다. 자, a는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b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 4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 훨씬 빠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적고 판별식이 부호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빈 종이에다가 잘 적으셔야겠죠. 판별식은 이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다. 그래서 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갖냐. 얘가 양수면요. 두근이 실근이죠. 두근이 실근이다. 만약 얘가 0이면 이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근이 된다. 중근. 자, 얘가 음수면 여러분 이게 음수잖아. 이게 음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허수가 되겠죠. 허수가 되니까 실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짝수 판별식은 적어보세요.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짝수 판별식은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근이 실근이 몇 개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4분의 d는 2분의 b제곱, 그러니까 2분의 b니까 4를 2로 나눴어요. 2죠. 마이너스 ac. 자, 어때요? 3이죠? 3은 0보다 크니까 얘는 두 실근을 갖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실제로 두 실근을 가졌죠. 10번입니다. 투근이 1이고 2이고 1과 2 투근이 1과 2인 2차 항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적으세요. 자, 근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잘 인수분해하면 x-알파, x-베타 이렇게 나오면 이때 알파, 베타가 x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뭘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라고? 2. 얘가 얼마? 1. 얘가 2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쓸 일이 많으니까 이 정도 잘 챙겨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1번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 적으세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와서 많이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편의를 위해 한번 보시면, 자, 얘를 이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촥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 아, 자, 얘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랑 같이 보시면 지금 얘의 의미가 여기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B 입장에서는 자, A가 다 전개됐다 생각해 보시면 AX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죠. 근데 지금 이 녀석이 B다 라고 놓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얘다 라고 하면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가 되죠. 뭐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여러분한테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 제곱의 개수가 1인 일정 방정식은 이렇게 알려주면 이렇게 또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녀석도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요? 앞에서 이거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이 x 제곱 마이너스 두 개를 더하세요. 3이죠. 플러스 두 개를 곱하세요. 자, 이렇게는 0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 방정식의 함수적 의미에 대해서 적고 그래프를 그려 설명하세요 했습니다. 방정식을 그냥 푸는 거 말고 함수적 의미가 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 세월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결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죠. fx는 0. 그래서 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함수 y는 fx하고 y는 0 둘 다 만족시킨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나요? 다시 보시면 fx는 0이라는 녀석을 쉽게 말해서 y는 fx, y는 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이 같으려면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켜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함수를 다 만족시키는 건 결국 교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빠르겠죠. 자, 이 파란색이 y는 fx입니다. 이 y는 fx를 만족하는 모든 점들이죠. 그 다음 y는 0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이죠. 가령 이 점에서는 fx는 만족하지만 y는 0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점에서는 y는 0은 만족하지만 fx랑은 관련이 없죠. 하지만 유일하게 이 점 둘의 교점에서는 fx도 만족하고 a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이 방정식에 대한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의 x좌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a, 0이죠. 그 중에서 이 x좌표인 a가 바로 이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fx는 3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방정식을 해결하셔야 돼요? y는 fx하고 y는 3의 교점을 찾아서 그 교점이 예를 들어 a, 당연히 3이겠죠. x좌표를 근이다 라고 하셔야겠습니다. 자, 벌써 방정식을 끝냈습니다. 함수로 넘어옵니다. 점점 고조가 돼가는데요. 선생님 말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아주 중요하죠. 2차 함수의 일반항을 적고 특징을 설명하세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하나 만들고 예시를 삼아 앞에서 적은 특징들을 설명하고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끊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차 함수의 일반항입니다. 이때 A를 보고 B를 보고 C를 보고 여러분이 각각 떠올리셔야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으시고요. 다 적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1번 A를 보면 볼록성과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A가 양수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겠죠. 자, 아래로 볼록한다면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할 겁니다. 네, 위로 볼록하다면 증가하다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꼭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대칭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칭축은 우리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합니다. 대칭축 기억하시고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도 사실 위에서 2차 방정식하고 다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자세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일단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칭축은 당연히 x겠죠. 다시 천천히 적어보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 되겠습니다. 즉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었다 했을 때 이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b다. 그래서 b가 대칭축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대칭축의 정보를 알았죠? 대칭축의 정보를 알았으면 x가 예를 들어서 이 대칭축이 1이었다고 해봅시다. 그 1을 여기다가 x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y 값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 컴마 뭐다 이렇게 꼭지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b는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c는 절편, 그 중에서 y절편에 대한 거죠. y절편은 x의 값이 0인 거니까 0을 넣으면 사라지고 y는 c다 해서 정확히 y절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x절편은 우리가 앞에서 슬쩍 말했죠. x절편은 뭐냐, 이 x절편의 의미는 2차 방정식의 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요? x절편은 y는 0이거든요. y에다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내용이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2차 함수의 일반항이 있으면 세 가지를 보면서 쫘라락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하나 만들고 선생님이 이걸로 할게요. 예시를 삼아 앞에 적은 특징들을 설명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건 항상 꼭지점을 먼저 찾는 겁니다. 꼭지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지점을 찾았으면 꼭지점을 가지고 볼록성만 판단해주면 2차 함수가 얼추 그려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먼저 얘를 해석을 우리가 앞에 특징에 따라 하자고 했으니까 먼저 a를 봅시다. a는 1이죠. 0보다 큽니다. 아래로 물러가겠죠. 여기 나왔고요. 아래로 물러갈 거야 까지 알 수 있습니다. 증가 감소도 얘가 대칭축 아직 안 찾았지만 감소하다 증가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칭축을 찾아보죠.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죠.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나오네요. 2. 대칭축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대칭축 여기 그래프가 있죠. 대칭축은 2다. 대칭축은 2입니다. 대칭축은 2다. x는 2, x는 2가 대칭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점이 어쨌든 2컴마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 2를 함수에다 대입을 합니다. 함수에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대입을 해보시면 2의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2,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인 겁니다. 자, 2,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분한테는 이 그림이 다 그려져 있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점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대칭축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아래로 볼록이라 했으니까 사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난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이거 y절편까지 해주면 완벽하겠습니다. y절편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찍고 샹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몇 개 더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x절편까지 굳이 나타낼 필요는 없는데 이제 x절편까지 생각해 보면 y에 0을 대입하셔가지고요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해는 앞에서 우리가 짝수 공식으로도 해봤고 뭐 근해 공식 다 해봤죠. 그래서 얘는 짝수 공식으로 해보면 빠르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 이렇게 해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죠. 여기 값도 찾을 수는 있다. 잘 정리하시고요. 14번입니다. 자, 이제 방금 했던 것들 가지고 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했습니다.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다 그려놨는데 이제 여러분 안 그려졌다 생각하고 연습을 해보셔야겠죠. 자, 먼저 얘는 아래로 볼록, 여기를 보고 아래로 볼록, 대칭축은 2a분의 마이너스 b 하니까 얼마죠? 대칭축은 1, 그래서 x는 1에다가 이렇게 대칭축을 딱딱딱딱 그려 놓으시고, 자 1을 알았으니까 1, 얼마인지 여기다 1을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1 빼기 2 플러스 3, 2가 나오네요. 그래서 1, 2 순서는 이렇죠. 여기서
따따따따따따 1인데 x는 1인데 1,2 여기구나. 근데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3 y절편이 3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가볼까요? 자, 위로 볼록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4분의 3이 대칭축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4분의 3에다 대칭축을 그려 놓으시고 너무 아닌가? 4분의 3에다 대칭축을 그려 놓으시고 4분의 3을 퐁덩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 16분의 9 플러스 4분의 9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8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9에다가 플러스 8분의 18이니까요. 8분의 9 플러스 2는 8분의 16이죠. 그래서 8분의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4분의 3, 8분의 25가 꼭지점이 되겠죠. 8분의 25분은 8, 3, 24, 3보다 살짝 크네요. 3보다 살짝 큰 이 값에다가 자 이렇게 집어넣고 얘는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텐데 y절편은 2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릴 수 있겠습니다.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2차 함수와 세 직선의 위치관계를 설명하세요. 자, 위치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관계를 설명할 때 이제 중요한 건 판별식이죠. 판별식을 가지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 판별식 D가 0이면 접한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받아들이시고요. 여러분 이걸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자, 실제 판별식을 세워봅시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관계를 봅시다.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해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정리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판별식을 구해보면 네, 0보다 작죠. 그래서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교점은 빵개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 친구랑 교점을 구해보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죠. 판별식 T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두 점에서 만나겠네요. 교점이 두 개다. 마지막 이렇게 되죠. 판별식을 세워보면요. B 2분의 B의 제곱 AC 0 판별식은 0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교점이 하나 중점을 갖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로 볼록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항상 활용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최대 최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가 최대값, 이때가 최소값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 모듈을 잘 사용하세요. 삼지창 모듈을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여러분이 모듈을 활용을 하시면 아래로 볼록일 것이고 촥 이렇게 삼지창을 해놓고 여러분이 이제 이 대칭축을 구하는 건 익숙하죠? 대칭축은 얼마입니까? x는 2죠. 그래서 여기가 2야. 2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에서 0부터 3까지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 3 여기가 0 이렇게 되죠. 여기 안에서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짠 이렇게 보시고 당연히 이때 최대값은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0을 집어넣은 거니까 0,1 1이 최대값이죠.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2가 최소값을 가져오는 x값입니다.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보시면 4 빼기 8 플러스 1 돼서 마이너스 3 여기가 최소값이다. 이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하나 더 해보죠. 옆에서 하나 더 해보시면 자 얘는 아래로 볼록하는 녀석이죠. 아래로 볼록하는 녀석. 그래서 삼지창을 이렇게 그어주시고
자, 이 친구는 아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칭축을 먼저 보시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대칭축이. 그런데 0부터 1까지라고 했습니다. 0부터 1까지. 그럼 0 마이너스 1 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마이너스 1이니까 0 1. 그래서 실제 이 구간에서만 보라 이거죠. 그래서 엄청 짧네요. 그 범위가. 여기서만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최대, 최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 값은 0을 집어넣을 테니까 0,3 0,3 그래서 이 값이 3입니다. 3.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거는 x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모듈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을 집어넣었어요. 3을 집어넣으면 3제곱 여기는 3이니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플러스 3 이렇게 죄송합니다. 3을 넣으면 안 되죠. 1을 넣어야겠죠. 1 여기 1을 넣으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3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최대는 3 최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잘 구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문제에서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볼 때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가장 많이 나올 게 첫 번째가 2차 함수.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2차 함수가 선생님 생각에 한 90%는 나올 거예요. 최대 최소에서. 그 다음 나머지 10%가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산술기하 평균. 그러니까 두 가지는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17번입니다. 역함수의 식으로서 정의, 그 다음에 그래프로서의 특징. 역함수 하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딱 적으셔야 돼요. 앞으로 역함수다 그러면 1번 식으로서의 의미, 2번 그래프.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입니다. 여러분 역함수들은 항상 y는 x의 대칭이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무리함수가 있죠. 여러분 무리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실제로 얘는 뭐의 대칭이었던 거예요? 2차 함수 중에 여기에 대칭이었던 거죠. 2차 함수의 일부의 대칭이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암기 공책에다 5번은 적어보시고 그래서 합성했을 때 항상 항등 함수가 나와야 이게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와 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y는 로그 x, a는 x랑 y는 ax 두 개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두 개를 합성을 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로그 ax 합성 ax. 자, ax를 합성하면 여기에 쏙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얘가 x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x랑 로그 ax를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이 지수 자리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얘랑 얘 자리 바꿀 수 있다. 밑변환 공식 써주면 얼마 돼요? x. 그래서 이 둘은 역함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가 안 배운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얘는 항상 성립하는 게 중요하다. 거꾸로도 이렇게 성립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앞뒤를 바꿨죠? 교환법칙도 성립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에 거의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암기하십시오. 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리세요. 절대값은 어떻게 한다? 항상 없앤다. 어떻게 없앤다? 자, 얘가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로 쪼개서 없앤다. 자, 쪼개서 얘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죠. 얘를 보면 여러분은 빠르게 이렇게 바꾸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y는 절대값 a, 그냥 절대값 a 이렇게 있으면 얘는 a가 영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얘는 a, 얘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시고 자, 얘가 이제 절대값이 사라졌죠? 절대값이 사라졌어요. 대신에 정의역에 따라 그래프를 달리 그려야 합니다. 뒤에 직선 그리기 나와 있어요. 자, x가 1보다 클 때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다가는 뭘 그려야 된다?
얘를 그려야 된다. y는 x-1을 그려야 한다. 자, 그러면 y는 x-1은 어떻게 그리나요? y는 x-1은 일단 x절편과 y절편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x절편은 여기 y절편은 -1이죠. x절편과 y절편의 정의를 갖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사실을 쫙 그려야 하는데 쫙 그리지 않고 어디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지 말고 1보다 큰 구간만 그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y는 -x 플러스 1을 그리는데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여기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잘 하실 줄 아셔야 해요. 이것도. 자, 부등식 읽는 법. 부등식이네요. 자, 많이 왔습니다. 부등식 읽는 법. 부등식은 이렇게 생겼죠. 어떤 함수가 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같거나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때 어떻게 읽냐면 이 fx가 0보다 큰, 즉 이 fx의 함수값이 양수이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한다 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fx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다시 fx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x의 범위를 구한다 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잘 암기하십시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여러분 일단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얘가 y는 20-3x라는 1차 함수인데 이 1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게 하는 x 범위를 찾으라는 거구나. 실제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 얘의 함수값이 0보다 큰 구간은 여기죠. 여기 보라색이 지금 0보다 크다는 소리야. 여기는 0보다 작잖아, 함수값이. 그래서 0보다 크게 하는 x의 범위니까 답은 이 초록색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3분의 20보다 x가 작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만 나가겠죠. 여러분 이걸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걸 공책에 적으셔야겠죠. 자, 실제 이제 구해봅시다. 자, 일단 얘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부등식 읽는 법. 자, 이 함수값이 0보다 크게 하는 x 범위를 구하자. 그래서 이 함수값이 양수인 x의 범위를 구하자. 그럼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웠으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3을 대칭축으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또 얘를 x절편을 구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게 지금 색칠된 구간이 0보다 크죠? 0보다 크죠?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5보다 커야 한다라고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또 어떻게 돼요? 얘를 2차 여기까지 만들고 얘를 인수분해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면 x-5 x-1은 0보다 크다. 그때 이 친구를 자 가액값 이렇게 읽죠. 가액값.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1, 5 해놓고 가액값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게 정확한 개념으로 푸는 걸 해놓으시면 어느 상황에서도 헷갈리지 않으니까 잘 반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x 값의 범위, 이 함수값이 양수이게 하는 이걸 잘 생각하시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음수였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1, 5 사이에 x가 존재해야 할 겁니다. 자, 21번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여 아래 문제를 푸세요. 산술기하 평균의 개념을 적어보면 a랑 b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고 단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의 개념이죠. 적어두시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얘의 최소값을 이렇게 아까 말했죠. 최소값 이런 거 물어볼 때 90%는 이차함수로 나오겠지만 가끔 가다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전개해 보시면 3 여기는 12 x분의 9y y분의 4x. 자, 얘의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고정된 값이고 얘가 최소면 좋겠죠.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게 하려면 산술기하 평균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 네모는 2 루트, 왜냐하면 이게 다 양수라 했으니까요.
그리고 역수관계를 보이면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y 사라지고 9랑 4만 남았으니까 6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12보다 같거나 크다. 앞에 있는 것까지 더해 주셔가지고 최소값을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예요? 27이다. 마지막 도형 다 왔습니다. 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암기하시고요. 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2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5의 제곱 노트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도 돼요. 마이너스 1 빼기 2 5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의 제곱, 4의 제곱, 5 이렇게 나오겠죠. 외우십시오. 자, 얘도 외우십시오. 자, 3대2 내분점, 외분점. 자, 3대2라고 했으니까 내분점부터 구해보시면 내분점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3대2 이렇게 쓰라 그랬죠? 3대2라고 쓰고, 자, 이거 공식은 여러분이 잘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적으셨을 거라고 보고 여기다가 풀어보겠습니다. 내분점은 3 더하기 2, 3 더하기 2 이렇게 하시고 짠! 이게 색깔이 같아서 3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2 이렇게 곱해 주셔야겠죠. 그게 x값입니다. y값은 자 3하고 5, 2하고 1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내분점이죠. 그래서 5분의 1, 5분의 17 내분점입니다. 외분점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자,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똑같아요. 외분점 구할 때는 이제 공식만 우리는 공부할 겁니다. 지금 자 똑같은데 뭐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기로 그냥 적는 게 빨랐겠네요. 빼기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중요하죠.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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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해서 얼마가 나옵니까? 잠시만요. 네, 맞죠? 빼기로 해주면 1분의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마이너스 7, 1분의 14.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분점, 외분점 여러분 잘 보시면 빼기만 바뀌어 있죠. 빼기, 빼기, 빼기. 잘 기억하시죠? 3년 뒤에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는 데서는 이 외분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까지는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겠죠. 자, 다음 직선. 다음 여러분이 직선을 그리는 걸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직선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x절편, y절편을 구해가지고 찍고 연결하는 거죠. 하지만 그거 말고도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다 다양하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 x절편, y절편 구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y절편은 그냥 간단하게 이거죠. 이거. 근데 x절편은 자 y는 mx 플러스 b 기준으로 y절편 n인데 x절편은 뭔가요? 마이너스 n분의 n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적어두세요. 자, y절편은 그냥 n이겠죠. 이제 표준형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x절편과 y절편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점을 찍어서 쫙 연결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냐, 일단 y절편만 알고 x절편을 구하기 전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애가 x쪽으로 한 칸 갈 때 x쪽으로 한 칸 갈 때 y쪽으로는 3칸 갈 것이고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게끔 우리가 이동을 해주는데 자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가 되면 이렇게 되죠. 기울기가. 근데 여기서 한 칸 갈 때 3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어주셔도 됩니다. 하나라도 헷갈리신 분은 잘 하시면 되고 모두 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표준형은 말고 일반형일 때는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붙인 게 기울기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y절편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y절편은 2가 되겠습니다. x절편은 어떻게 하는 거죠? x절편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2랑 6이요.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y절편도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사실은 x절편과 y절편만 잘 구하면 이렇게 x절편 찍고 y절편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이 안 되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기울기도 확인해 보면 여기서 3칸, 2칸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자, 아까 했던 건데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3이다. 자, 그럴 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걸 도라에몽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도 적어놓고 여러분이 바로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보면 y는 2분의 3,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여기 있었지만 넘어와서 그냥 y를 바로 적어도 되겠죠. 그리는 방법은 1, 마이너스 1에 찍으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울기가 2분의 3이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2칸, 3칸. 2칸, 3칸 이렇게 가서 쫙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점을 지날 때는 기울기만 하나 구해주면 되겠죠. 기울기의 정의,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x가 지금 여기서 얼마만큼 변했죠? 4만큼 변했죠? y는 얼마만큼 변했죠? 2만큼 변했죠. 그래서 2분의 1이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얘를 그냥 식으로 적는 방법은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이제 아래 여기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잘 적어 두시고 아는 친구들은 그냥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란 거 알았으니까 이 점을 가지고 이렇게 직선을 만드실 수 있죠. 그래서 직선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꼭 연습하시고 써두시고요. 직선을 그려라는 그냥 이거는 이걸 그리라는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는 어려워하는 친구는 별로 없죠. 이게 찍으면 되니까. 네, 두 점을 주고 직선을 방정식을 구해라 하는 건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직선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 24번. 자,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유일하게 좀 선생님이 여러 두 개념을 섞어 놓은 건데 두 점 사이 두 점 있고 두 점에 대해서 AB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리고 일단 먼저 구해 볼까요? 수직 이등분선은 기울기는 수직이고 이등분을 해야 되죠. AB가 이렇게 있다면 이등분을 해야 되니까 중점을 지나야 할 겁니다. 중점은 앞에 내분점 구하는 걸로 하셔도 되고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돼요.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돼요. 해서 4,0이 나옵니다. 더해서 2로 나눴어요. 각각.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수직이죠? 기울기가 수직이려면 항상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암기하시고 자, 이 녀석의 이제 기울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기울기 구하는 법. 그래서 AB의 기울기는 여기서 6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하나를 정해야 돼요. 여기 B를 정했으면 6에서 2 빼주고 여기서 이거 빼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마이너스 1하고 곱해가지고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네모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기울기가 1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기울기는 1이고 4,0을 지난다 라고 생각하시고 y는 기울기는 1이고요. 그러니까 1 생략하겠습니다. x-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2,0과 수직 이등분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걸 수직 이등분선을 우리가 구했죠? 이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점직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식입니다. 암기하십시오. 암기하시고 지금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2,0과 y는 x-4 니까요. 얘를 일반형으로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x-y-4는 0 이렇게 하시고요. 이 공식을 써주시면 루트 1제곱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0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루트 2 그 다음에 2 이렇게 나오고 거리는 루트 2다. 24번 잘 복습하셔서 잘 적어두시고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25번 중심이 점 마이너스 2,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 개념이죠.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x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반지름 2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자, 점 1,1을 점 마이너스 1,5로 평행이동 시킨 이동으로 자 어떻게 이동을 시켰나요? 보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했네요. 얘로 이 직성을 평행이동 시켜봐라. 자 점을 평행이동 할 때는 예를 들어 내가 m만큼 n만큼 그러니까 x로 m, y로 n만큼 평행이동 하려면 그냥 x에 m 더해주고 y에 n을 더해주면 되죠. 이게 점이죠.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이 다릅니다. 도형의 이동은 내가 이동하고 싶은 거에 반대로 해줘야 되죠. 이렇게 잘 암기하세요. 지금은 왜 그런지 다 설명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얘를 적용하려면 x에다가 이번엔 마이너스 2가 아닌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고요. y에다가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y 마이너스 3은 2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요. 어떤 도형이든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네요. 자 이번에는 대칭 이동입니다. 점을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십시오.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그럼 y의 뭐를 바꾸시면 되고요. 반대죠. 원점은 둘 다고요. 이거 잘 구별하십시오. 원점이랑 이거 얘는 서로 스위치해 준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1,2를 가지고 한다 하면 여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원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도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형은 어떻게 되나요? 자, 구별하셔야 되는 게 평행이동은 부호가 바뀌었죠? 하지만 대칭이동은 똑같습니다. 대칭이동은 도형이랑 점이랑 똑같습니다. 결론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4분의 루트 3 a 제곱입니다. 암기하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했을 때 자, 정삼각형의 특징은 60도라는 거죠. 우리가 60도인 삼각형은 1대 2대 루트 3이잖아요. 60도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가 이제 a라고 하면 만약이 아니죠. 여기가 a니까요. 이 초록색이 얼마죠? 2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여기 밑변이 2분의 a죠. 여기가 당연히 초록색이 또 이렇게 2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루트 3배 해주면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이 2분의 1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몇 가지 더 배우긴 하는데 이건 암기하고 그냥 바로바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쭉 정리해봤는데 선생님이 좀 빠르게 했죠? 일부러 빠르게 했어요. 이거 길어지면 여러분 더 힘들어지니까 빠르게 개쓰기 완료해봤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로 그대로 지워가지고 이 보라색 질문만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쓰실 수 있게 암기하시고 이해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또 질문해 주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빨라요 이런 친구들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선생님이 레퍼런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꼭 여러분 지식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문제를 풀 때마다 나올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